어느 오지의 수상가옥.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한 어린 산모가 홀로 아이를 낳고 있다. 그녀의 부모는 집 앞에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남편은 잠을 자고 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혼자만의 싸움이 드디어 끝나고 그녀의 아이가 첫 호흡을 하는 순간 그녀를 포함한 세상 모든 이의 뇌리에 외침 하나가 들려온다. 이 아이는 이 세상의 끝이며 다른 세상의 시작이다.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나가자 저 멀리 동쪽 수평선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흑단처럼 까만 먹구름이 피어올라 막 떠오르던 해를 집어삼킨다. 먹구름은 조금씩 하늘을 잠식해 나가고 그날 밤 마지막 오로라를 끝으로 지구는 검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낮과 밤의 경계가 없는 온전한 암흑의 세상이 되었다. 전기 생산이 여유로운 나라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암흑 탓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그대로 사라졌다. 구름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탓에 국가 간 이동은 자동차와 선박만으로 이루어졌다. 자연광이 들지 않아 농사가 힘들어졌고 식료품은 늘 부족했다. 빛이 들지 않는 거리의 범죄율은 몇백 배로 높아졌고 사람들의 일자리는 몇백 분의 1로 줄어들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어슴푸레한 전기불 아래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의해 사람들은 지쳐갔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시작을 만든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나섰지만 신의 변덕으로 말미암은 갑작스러운 종말에 단서 따윈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그녀는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를 끌어안고 방 한 곳을 노려보고 있다. 그곳엔 피칠갑을 한 그녀의 남편과 부모가 뒤엉켜 죽어있다. 왜 그리 되었는지 그녀도 알 수가 없었다. 아이를 낳아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그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며칠이나 이어졌을까?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아니, 그러려고 했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그들의 칼날을 피해 몸을 웅크리는데 예상치 못한 비명소리가 위에서 들렸다. 남편은 그녀의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아버지는 남편을 깊게 찌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처참했다. 왜? 서로에게 묻고 있었다. 왜? 계속 서로를 찌르면서도 알 수가 없었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왜 서로를 찌르고 있는지. 그들의 생명이 꺼져갈 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내 아이가 그 아이라고. 내 아이가 이 세상의 시작인 아이라고. 그래서 내 아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녀에게선 빛이 났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녀의 곁엔 사람이 북적였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모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조금이라도 그 빛에 닿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그 빛을 담고 싶어서. 곁에서 어색하게 서성이는 어리숙한 내게 먼저 손을 내민 것도 그녀였다. 환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한다.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를 기억한다. 그녀가 될 수 없는 나는 그녀의 뒤를 쫓으며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동경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녀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세상에 발을 디딘 그녀는 더 이상 나의 그녀가 아니었다.
나의 그녀가 그곳에 없었다. 그저 삶에 지친 또 다른 내가 있을 뿐이었다. 부서져 버렸다. 어디로 갔지? 빛이 보이지 않는다. 도망쳤다. 그녀를 두고 도망쳤다. 그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돌아 나온 뒤에야 겨우 떠올렸다. 빛이라는 게 있었나? 그녀는 그저 인생을 살아내고 있을 뿐이고 그녀의 인생이 내가 바라던 만큼 찬란하지 않다고 그녀가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멋대로 떠나와 버렸던 거다. 뒤를 돌아본 그곳에 그녀는 더 이상 없었다.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 나는 여전히 혼자 상처받아 부서진다.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난 대체 왜... 행복 수치. 자리에 눕기 전 싱크대에 서서 아침으로 챙길 자몽 껍질을 까고 이번 주부터 식단에 추가하기로 한 레몬즙을 짜내며 시덥잖은 상념에 빠져 있었어. 이 세상엔 정해진 행복 질량이 있고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불행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내 행복은 수치화되어 내 머리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야. 아, 쟤는 70만큼 행복하구나. 쟤는 16%라고? 와, 나 같으면 안 살아. 그리고 지금의 레몬즙이나 짜내고 있는 야심한 이 밤에 누군가 다급히 내 방문을 두드리다가 펄컥 열고 들어와서 나를 잡아 흔들며 조금 더 불행해질 순 없겠니? 비록 넌 내 이름도 모르겠지만 너의 불행으로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미 넌 불행하잖아. 조금 더 불행해진다고 달라질 것 없잖아. 라고 하는데 그의 머리 위에 떠있는 100에 가까운 행복지수가 천천히 0을 향해 떨어지는 거지. 그의 등장에 내 행복 수치가 조금 반등한 건 아마 내 불행을 먹고 행복해하던 누군가가 그래도 부족하다며 더 달라 칭얼대는 모습에 실소가 터져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떨어져가는 그의 수치와 높아진 내 수치가 같진 않아. 난 또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야 하는 거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이 1조가 넘는다는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님 머리 위에 떠있는 47%라는 숫자를 보며 돈이 행복은 아니구나 라는 상투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친구 머리 위에 한 자릿수를 보면서 역시 돈이야를 외치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를 외치는 목사의 머리 위 숫자는 왜 50을 넘지 않을까? 와, 프로포즈 받는 예비 신부가 28%면 그 자리에서 파혼인가? 내 행복을 채워주는 누군가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그의 숫자를 탈탈 털어오면 이번 생은 성공한 걸까? 생각보다 레몬즙 짜는 거 쉽다고 좋다고 해질거리는 나 같은 단순한 애는 누군가의 불행보다 레몬 한 개 더 짜는 게 빠른 길이지. 레몬 한 개에 물 500ml 하루 한 병. 방어기제. 참아야 한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 나로 인한 것이든 타인에 의한 것이든 방아쇠가 되는 순간
나뿐 아니라 모두의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옳은 것들을 의심하고,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아무도 모르게 병들고,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갔다. 깜빡이는 신호등을 앞에 두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줄 알았다. 언제나와 같은 어느 평일 낮의 점심시간, 밀려 나오는 인파를 바라보며 이유 모를 공포에 날뛰는 심장을 부여잡은 내가 잘못된 줄 알았다.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기에,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기에, 그저 태엽이 고장난 장난감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시계바늘이 제 할 일을 하는 동안 버려진 장난감은 먼지가 내려앉고 녹이 슬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다. 내가 뒤처져 낙오된 게 아니야. 저들이 나를 버려두고 간 거야. 버려두고 버림받았다. 돌아서 마주한 나의 그림자가 흐릿한 이유는 나의 존재가 흐릿하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점점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잡아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안아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팔을 뻗어 안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다. 나를 위해, 그대들을 위해. 이 벽은 그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로부터 그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혼자만의 세상에 틀어박혀서. 누군가 벽을 두드렸다. 싫은데. 혼자가 좋아. 난 혼자가 잘 어울려. 관심도 없으면서 신경 쓰는 척 하지 마. 이제와 그렇게 날 위해 울지 마. 다시 떠날 거잖아. 난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또 다시 날 두고 앞으로 걸어갈 거잖아. 한숨 같은 꽃잎이 날아와 말을 걸었다. 떠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이제까지 이렇게 널 위해 울고 있었어. 우린 널 떠나지 않아. 우린 여기 이렇게 머물러 널 기다리는데 넌 우릴 두고 뒤로 도망쳤잖아. 우린 여기 있어. 너를 위해.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갔다. 금이 간 성벽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무너진 성벽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들어본다. 내밀어진 손끝을 세상에 막 태어난 아이의 눈으로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호기심, 약간의 설렘을 담아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잡았다. 내쳐질까 잔뜩 긴장했던 어깨를 다독이는 따스한 체온. 이런 거였지. 오랜만이네 정말. 발을 떼지 못해도 괜찮을 거야. 조금 녹이 슬어도 괜찮을 거야. 뭐라도 괜찮을 거야, 난. 우성.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후드득 울리고 있다. 우산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데다 특히 지하철 탈 때 우산 들고 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당연스레 우산 없이 퇴근했고, 덕분에 집으로 돌아올 땐 갑자기 굵어진 빗줄기에 흠뻑 젖어 집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옷부터 벗어 세탁기에 넣어야 했다. 비 맞는 건 나쁘지 않다. 한창 어릴 적 그때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몇 시간을 비를 맞고 돌아다녔더랬나. 온몸이 흠뻑 젖어 대충 짜도 물 한 바가지는 나올 정도로 잔뜩 맞았더랬다. 왜 그랬지? 기억도 안 난다. 흐릿한 얼굴 선옷도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는지 이름 석자가 가물가물하다. 달리다 걷다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더랬다. 차디찬 빗줄기를 퍼붓는 하늘은 의외로 따뜻하다. 비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가 오면 아파트 베란다에 의자 하나를 질질 끌고 가서 창문에 맺혀 미끄러지는 물줄기를 멍 때리고 바라보며 음정 하나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노래를 제멋대로 흥얼거렸던 건 언제였더라? 평범한 가로등이나 그저 빨갛기만 한 자동차 정지등도 유리에 맺힌 빗방울에 굴절되면 화려하게 반짝이는 보석이 된다. 그땐 비가 온다고 혹은 눈이 온다고 다음날 차가 막힐 것을, 다음날 신발이 엉망이 될 것을, 다음날 서둘러야 할 출근 시간을, 다음날 옷차림을 걱정하지 않았으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오롯이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내일 아침 나는 침대에 들러붙어 어질어질한 머리를 가로저으며 겨우 눈을 뜰 것이다. 추워지면 아침에 더 피곤한데 비까지 와서 머리가 더 무겁다며 비 핑계를 댈 것이다. 칫솔을 입에 물고 문지르며 창문을 열겠지. 떨어지는 빗방울의 정도를 가늠하며 무엇을 입어야 움직임이 편할지, 무엇을 신어야 발이 미끄러지지 않을지를 고민할 거다. 그리고 비 따위 오지 않는 게 좋은데 라고 궁시렁거리겠지. 지금 방안 가득 꽉 들어찬 빗소리가 주는 서정감 따위 내일 아침이면 싹 사라져 있을 테지. 그렇다면 감상적인 척 저 빗소리를 즐길 수 있는 건 지금뿐인가? 딱 10분만 듣고 잠들기로 하자. 10분만. 제발 10분 뒤엔 잠들기를.
찌질이. 난 속 좁은 사람이다. 기분 상하는 일은 마음속에 담아둔다. 머리가 나빠 금방 까먹어 버리지만 그 전까진 저기 구석에 비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고작 그런 일을 속 좁게 기억해 두냐는 핀잔도 함께 담는다. 난 편파적인 사람이다. 기분 상한 일이 생겨도 내 사람이 한 일은 두세 시간 내에 홀랑 까먹어버리고 헤헤 웃어 털어버리지만 내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한 일은 저장 유효기간이 길다. 내 사람이 한 일은 까먹는다 해도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라서 저 안쪽 무의식의 창고에서 어쩌다 다시 꺼내어지면 입을 쭉 내밀고 툴툴거리기도 하지만 이내 또 흘려보낸다. 내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한 일은 잘 까먹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리와인드 되어 재생된다. 질긴 사태곡이라도 질겅이는 것 마냥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는다. 그래서 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림과 동시에 어디서부터인지 모를 저 아래에서부터 불쾌감이 올라오고 그 얼굴을 시야에 담음과 동시에 내 안에서 못된 꼬마 녀석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와 무례란 무엇인가를 격하게 보여준다. 그 와중에도 되도 않는 양심이랍시고 중간중간 가식적인 리액션은 왜 했을까? 어차피 싫어하고 기분 나빠할 거면 아닌 척이나 하지 말지. 답정 너. 만족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 가득 미소를 띤 당신은 내게 그 한마디를 건네고 풀썩 쓰러져 버렸다. 만족해. 만족한다. 만족해라. 주어가 나인지 너인지를 묻기에 당신은 너무 취했으며 나는 바보같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당신이 뱉은 단어의 숨은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 대 맞은 듯한 멍한 머리로 맥주병을 입에 대고 마시며 당신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 역시 거짓말이다. 만족한다. 만족해라. 나는 이미 만족하고 있었다. 당신은 만족해? 결코 닿지 않는 질문을 허공에 흩날리며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얼굴을 가만히 눈에 담아본다. 언제나 5걸음 떨어져 있는 당신. 손을 뻗어 닿을 만큼 가깝진 않지만 작은 웅얼거림은 들릴 거리. 내게 귀를 기울이고 웃어주지만 결코 내어지지 않는 당신의 옆자리. 손에 닿지 않아도 옆에 있지 않아도 내 눈 닿는 곳에 당신이 있으니까 상관없었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탐내지 않았다. 탐욕의 눈이 멀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해 처음부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쫓을 뿐이었다. 만족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단 3글자가 나의 평온했던 세상에 파장을 만들었다. 커튼을 둘둘 감아 벽에 달라붙어 완벽하게 숨었다며 키득거리지만 꼼지락거리는 발가락은 그대로 드러낸 어리석은 꼬마아이 같았다. 얼굴이 붉어지는 건 지금 마시는 맥주 때문일까? 어리석은 나 때문일까? 거기 있는 당신 때문일까? 어느새 다 비운 맥주병을 내려놓는다. 5발자국, 한 걸음 다가가 본다. 당신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당신이 잠든 지금이라면 손이 닿아도 괜찮지 않을까? 당신이 모르는 지금이라면 아주 잠깐 옆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살짝 이마를 덮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만져보다 손을 떼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쩌면 간절히 바랐을 거다. 고스란히 보였겠지. 그래서 내게 손을 그으려고 했나? 걱정 마.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아.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난 만족하니까. 당신도 거기서 만족해. 어느 마을 이야기. 이 찌는 듯한 더위는 언제쯤 가실런지 모르겠다.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까만 비닐봉지를 흔들거리며 27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른다. 터질 듯 잔뜩 꽂힌 우편물을 익숙하게 우편함에서 뽑아내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기껏 상처 안 난 예쁜 아이들로 골라온 사과들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우편물을 추려내기 시작한다. 청구서, 광고, 전단지. 빳빳한 종이 한 장을 쓰레기로 떨어뜨리기 직전 무심코 눈에 들어온 문구를 바라본다.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할 자. 너의 고난, 너의 아픔을 모두 끌어안을 자이니. 나와 함께한다라. 어딘가 촌스러운 디자인의 교회 홍보지에서 잠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이내 재활용 상자에 던져버린다. 매주 수요일, 지겹지도 않은가 보다. 최소한 디자인이라도 바꾸는 성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오늘 유난히 늦는다. 오기로 한 시간에서 벌써 30분이나 훌쩍 넘겨버린 친구를 찾아보기라도 하려는 듯 베란다에 매달려 한참을 내려다보다 두 손 무겁게 무언가를 잔뜩 들고 걸어오는 녀석을 발견하고 불이 나게 달려나가 짐부터 빼앗아 들고 타박을 시작한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친구와 한참 즐거운 수다를 떠는데 이 녀석이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낸다.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이 담긴 사진 한 장. TV에서 우연히 봤다며 너무 예쁜 마을이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조르기 시작한다. 너무 귀찮지만 너니까 같이 가준다. 내비게이터로 남은 거리가 2km랜다. 지방 대도시를 벗어난 지 불과 5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그 작은 산골 마을이 있다고? 여러 의미로 흥미로운 마을이다.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할 자, 너의 고난, 너의 아픔을 모두 끌어안을 자이니 내가 죽어 너희를 살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징벌할 자, 너의 죄악, 너의 위선을 모두 심판할 자이니 내가 살아 너희를 죽게 하리라. 마을 입구에 어디선가 본 듯한 문구의 구조물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왠지 모를 이질감에 고개를 갸웃해본다. 검정 치마와 빨간 저고리를 입은 젊은 아가씨가 다가와
혹시 그분을 만나러 오신 거냐고 묻는다. 의아한 얼굴로 그분이 누구시냐 반문하니 어느샌가 다가온 선한 인상의 젊은 청년이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보인다. 청년에게 예를 갖추고 사라지는 아가씨와 청년을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빠진다. 여기는, 이 사람은, 저 문구는. 마음 좋은 민박집 아주머니 덕에 마을의 예쁜 스팟을 다 돌아다녔다. 모처럼의 외지인의 신난 아이들이 여기저기 열심히도 끌고 다니는 통에 고작 이틀 만에 동네 주민이라도 된 듯 모두가 알아봐주는 이 마을이 싫지만은 않다. 다만 이따금 마주치게 되는 그 청년의 따뜻함 없는 하얗기만 한 미소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식사 중 우연히 나온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주머니께 이 동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50년째 동일한 얼굴로 살아오고 있다는 청년을 따라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지 30년이 되어 간다는 아주머니는 천국에 가기 위해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바른 말을 듣고 싶어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청년의 말 외엔 모두 틀린 것, 잘못된 것, 사악한 것이라 말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엔 성스러움마저 깃들어 있다. 침묵하는 것조차 죄스러워지는 신실함에 이만 들어가 보겠다며 자리를 피해 방으로 돌아간다. 푹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열었을 때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것 마냥 엉망이 된 모습에 소스라치고 놀라고 만다. 캐리어 안에 큰 짐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파우치조차 열어본 흔적이 역력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다. 하얗게 질려 당장 여기서 나가겠다는 내 말에 친구는 별일 아닐 거라고, 괜찮다고, 잠시 기다려주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며 나를 만류한다. 소름 끼치게 싫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믿을 건 이 녀석밖에 없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녀석이 돌아와 같이 가볼 곳이 있다며 나를 이끈다. 마을 안쪽 그네들의 교회 건물이다. 기겁하며 여기는 왜 왔냐고 묻자 나와 함께 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니 들어가 보자고 나를 다독였다. 평소와는 다른 강한 힘으로 내 팔을 잡아채는 통에 얼떨결에 들어간 그곳은 온통 빨간색이었다. 빨간 조명에 빨간 가구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있는 빨간 액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그들은 말없이 액체가 담긴 컵을 내민다. 컵에 질린 채 손을 휘둘러 컵을 쳐내버렸고 유리 깨지는 소리와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가 방을 채웠지만 그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친구는 말릴 새도 없이 쭉 들이켜버린다. 그리곤 이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더니 웅얼웅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때리고 소리 지르며 친구를 잡아 흔든다.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가벼운 울림이 귀를 파고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차가운 하얀 미소가 나를 바라본다. 제가 잠시 그대의 시간을 받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내 앞에 손을 내밀며 말한다. 나는 그대를 아직 해치지 않을 겁니다. 아직이라고 했다. 나를 언젠가 해칠 수도 있단 말이다. 나는 지금 이 손을 잡을 수 없다. 내겐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와 함께 들어선 내실은 하얀색이다. 방 한켠에 준비된 식탁엔 먹음직스런 음식이 올려져 있고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다. 음식을 권하며 미소 짓는 그에게 왜냐고 묻는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요. 왜냐고 다시 묻는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까요. 알 수 없는 그의 대답.
내가 그가 나를 당신과 나는 죽을 겁니다. 죽는다고? 내가 왜 죽지? 그리고 당신은 50년을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했는데 왜 죽는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살아납니다. 혼란스럽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가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건넨다. 엄마의 목걸이. 그대의 목에서 빛나고 있지 않았지만 가지고 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 방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가? 그보다 이 사람이 엄마의 목걸이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대는 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걸이를 유심히 살핀 적이 있습니까? 떨리는 손끝으로 목걸이를 잡아든다. 엄지 손톱만한 작은 펜던트. 너무 작아 미쳐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구멍 하나. 그가 내민 바늘로 구멍을 찌르자 덩어리인 줄 알았던 펜던트가 열린다. 그 작은 펜던트 안에 빼곡히 적힌 글을 읽으며 점점 하얗게 질려간다.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할 자, 너의 고난, 너의 아픔을 모두 끌어안을 자이니 내가 죽어 너희를 살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징벌할 자, 너의 죄악, 너의 위선을 모두 심판할 자이니 내가 살아 너희를 죽게 하리라. 너의 고통이 나의 영이 되고 너의 죽음이 나의 숨이 되고 너의 어둠이 나의 빛이 되리니 너는 나의 생명이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사그라드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거두리라. 엄마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 엄마는 왜 내게 이런 걸 주고 떠났을까? 그대가 내게 마음을 열어주길 바랬습니다. 어느새 그가 내 뒤로 다가와 내 귓가에 속삭인다. 온전히 그대와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어깨에 닿은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차갑다. 기다려 드릴까도 생각했지요. 목덜미를 지나는 그의 손가락이 섬찟하다. 하지만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날카로운 금속이 등에 닿는 게 느껴진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강한 통증 속에서 가슴을 뚫고 나온 가늘고 긴 칼날 끝에 핏방울이 맺히는 걸 바라본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인데. 몸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고이는 피가 천천히 그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당신의 탄생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피는 그의 발밑을 맴돌다 그의 발 위를 넘실댄다. 당신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생명이니까요. 그의 발목을 조금씩 잠식해가며 붉은 피는 그를 조금씩 물들여간다. 당신은 내가 만든 생명이니까요. 나의 생명이 흘러 그에게 흡수되어 간다. 당신을 내게 닿게 하려 그를 당신 곁에 둔 것도 나였습니다. 나의 숨이 끊겨가며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생기를 얻는다. 지금 당신은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얗다고 생각했던 그의 미소가 빨간색으로 느껴진다. 당신의 붉은 피에 침식된 나의 심장도 곧 멈춰버릴 겁니다. 흐려져가는 의식 너머로 또렷한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럼 30년 뒤에 다시 만나요. 당신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 배웠어? 배웠나? 그저 바라봤을 뿐이지만 그저 당신의 모든 것을 눈으로 쫓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당신의 뒤를 따랐어. 당신의 눈에는 그저 여리기만 한 나였겠지만 난 당신에게 그렇게 비치는 것이 좋았어. 나의 본 모습을 당신이 알게 된 것이 두려워 그렇게 나를 숨겼어. 어쩌면 당신은 그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몰라.
밝게 빛나는 그 모습은 그저 나의 눈에만 보이는 환상. 그래서 지금 내 기억 속에 더더욱 빛나고 있는지도. 20년이나 지난 후에도 이렇게 지독하게 당신을 그리워할 줄 알았다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당신을 놓지 못할 줄 알았다면 그때 말이나 한번 해볼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될까봐 꽁꽁 숨겨둔 그 한마디를 한 번쯤 입 밖으로 내뱉어도 좋았을 걸 그랬어. 지독하게도 미련한 나는 아직도 당신의 꿈을 꾸곤 해. 그 언젠가 햇살이 좋았던 그곳에서 나와 당신과 당신의 그녀가 함께했던 그때를. 어젯밤 꿈에 나왔던 당신은 너무 하얗게 빛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보았어. 귀 밑에 찰랑이던 갈색 머리카락이, 매끈하던 피부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았어. 꿈속인데도 그게 너무 슬펐어. 언제든 손을 뻗으면 맞잡아주던 당신이었는데, 언제든 다가와 안아주던 당신이었는데, 덤덤하게 바라보려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 방울처럼 흐르는 내 눈물을 당신이 본 것 같아. 닦아주려는 듯 다가오던 당신은 그렇게 나를 스쳐 지나가 버렸어. 당신을 떠나온 건 나였으니까 날 버린 건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어. 사랑해. 꿈을 꾸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길 위에서 아무리 방향을 틀어보아도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다. 곧 나갈 수 있어. 여기만 지나면 된단다. 달콤한 말들을 흘리며 열심히 걸었지만 실은 알고 있었다. 꿈을 깨기 전까지 이 길 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란 것을. 손을 놓기 전까지 이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리란 것을. 꿈을 꾸었다. 하얀 미소를 머금은 그 아이가 나의 곁에 앉았다. 무엇이 그리 즐거웠는지 해맑게 웃고 떠들던 그때 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툭툭 털며 내게 안녕이라 말했다. 차갑게 돌아서는 그 아이를 먼저 떠난 것은 나였으니, 미소가 예쁘던 그 아이를 눈물 짓게 만든 것은 나였으니. 꿈을 꾸었다. 웃으며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울며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기뻐하며 슬픈 얼굴에 가면을 쓰고, 슬퍼하며 기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는 혼자였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꿈을 꾸었다. 팔다리에 실이 메어진 채 깨르륵 웃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흔들흔들 춤을 추는 나는 당신의 마리오네트. 당신이 원하는 나는 당신의 인형이겠지만 내가 당신의 인형이 되면 당신은 나의 무엇이 되어줄 건데? 자, 말해봐. 원하는 대로 웃고 원하는 대로 춤추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안겨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줄 거야? 당신이 그 손에 나를 끌어안고 망가져가는 걸 지켜봐 줄게. 차가운 눈물을 흘리며 더욱 차가운 미소를 입에 걸고 날카로운 가시를 당신의 손에 박아 넣는다. 상처 입는 건
단지 당신의 손끝. 피 흘리는 건 얼어붙은 나의 심장. 꿈을 꾸었다.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꿈이라면 좋겠다.